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연예가 중계 신현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지원입니다. 4월 첫째 주 금요일 밤입니다. 이번 한 주 연예가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남과 북의 평화 협력을 기원하기 위한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이 1일과 3일에 열렸었죠. 네, 어제 방송 보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 소식 연예가 중계에서 오늘 다루죠? 네, 잠시 뒤에 음악으로 하나가 된 모습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첫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성근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연예가 핫클릭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과 단역 배우 자매 자살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 소식 연예가 중계에서 취재를 해봤고요. 또 방송인 김생민 씨의 성추행 소식, 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은국 씨의 경찰 조사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예가 클릭 지금 시작합니다. 방송인 김생민 씨의 성추행 사실이 폭로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월요일 한 매체의 보도로 시작됐는데요. 해당 매체는 10년 전 김생민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의 인터뷰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타사 모 프로그램의 회식 자리가 있었던 당일 2명의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 중 제보자 A씨만 당시 사과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김생민 씨 측은 해당 내용이 보도된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누구보다 건실하고 모범적인 이미지였기에 이번 성추행 폭로는 대중에게 그 어느 때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후 김생민 씨를 향한 비난은 끊이지 않았고 출연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야 한다는 여론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보도 이후 다음 날인 지난 화요일 공식 입장을 통해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현재 출연 중인 여러 방송 측 역시 그의 하차와 더불어 방송 중단, 편집, 결방 등을 결정한 상태. 또한 오랜 시간 연예가 중계 리포터로 활약해온 김생민 씨. 논란 이후 프로그램의 자진 하차 의사를 전해왔고 이 의사를 받아들여 연예가 중계 역시 김생민 씨의 하차를 결정했습니다. 데뷔 25년 만에 맡게 그의 제1회 전성기, 그에게 주어진 꽃길은 단 6개월이었는데요. 10년 전 잘못이 그의 발목을 잡았고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전성기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하며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방송 중단을 결정한 만큼 해당 논란이 일기 전 촬영한 수십 편의 광고에 대한 책임도 남아있는 상황.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먼저 그리고 대중에게 고개를 숙인 김생민. 향후 그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사건과 단역 배우 자매 사망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재계와 언론계 인사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고 장자연. 고 장자연 씨와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반드시 그 실체를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착수 당시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큰소리쳤던 경찰 측. 하지만 의인이 검사라서 수사가 어려웠어요. 잘 안 나타나니까. 유력 인사 수사는 변죽만 울렸는데요. 고 장자연 씨를 술집 접대보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던 언론인 등 혐의가 의심되는 내사 중지자 대부분은 재조사나 대제신문 한번 하지 않는가 하면 바라는 분도 있습니다. A씨 진술에서 새롭게 그 사람들을 조사할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조사를 안 했고요. 되풀이된 수사관 측의 말 바꾸기는 외압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증폭. 그 잘못한 건 시인하고요. 이게 갑자기 왜 아침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녁에 또 얘기가 바뀌어서 누가 압력이냐. 그거 절대 아닙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부실 수사 논란을 낳으며 대중의 큰 공분을 산 바 있는데요. 결국 성상납 관련 혐의를 받은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되며 사건은 종결. 위 사건은 지난 2월에 시행된 사전 조사 대상에선 제외됐지만 최근 미투 운동 확산으로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2차 조사 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사위는 전 소속사 대표의 강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검찰 결론에 문제가 없는지
누군가 경찰 수사 지휘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넣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 그렇다면 이번 재조사로 인해 법적 처벌까지 가능한 걸까?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요. 또 증거 확보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 어떤 죄가 확인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공소시효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제 고용 관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폭행, 협박으로 성매매를 하게 만든 경우에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따라서 공소시효가 10년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009년 그녀가 극단적 선택을 해야만 했던 사건의 내막이 드디어 드러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정원 좀 부탁드립니다. 미투 논란으로 수면 위에 오른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바로 단역 배우 자매 자살 사건.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여동생으로부터 단역 배우 아르바이트를 권유받아 엑스트라 일을 하게 된 A씨. A씨의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촬영이 시작된 2004년 7월부터 11월까지 단역 배우를 관리하는 보조반장과 캐스팅 담당자 등으로부터 수시로 강간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때리고 부시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입원시키고 내가 엄마 나 성폭행 당했어. 강간 당했어. 그대로. 이 사실을 뒤늦게 한 A씨의 어머니가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12명을 경찰에 고소. 하지만 가해자 측은 A씨와 당시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강제로 한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그 후 단역 배우 A씨는 이 상황을 견디다 못해 거스를 수 없는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A씨의 죽음 이후 단역 배우를 추천했던 여동생 B씨도 언니가 떠난 지 단 엿새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는데요. 조사 당시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질 신문이 있었다는 것 등이 알려지며 부실 수사 논란을 낳기도 했던 이 사건. 과거 재판 결과 여러 증인들의 증언과 당사자 신문 결과를 보면 강제추행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했지만 판결은 A씨의 어머니가 패소한 것으로 났는데요. 그리고 지난 월요일 과거사위원회가 위 사건을 재조사할 것을 발표. 최근 경찰청은 단역 배우 자매 자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팀을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실한 진상규명으로 다시는 연예계에 억울한 죽음이 없길 바랍니다. 한 점 부끄럼 없이 대답하겠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김은국 씨가 바로 어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은국 씨의 성폭행 의혹이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소장이 접수된 지 2주 만에 김은국 씨가 첫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경찰 조사에 앞서 굳은 표정으로 출석한 김은국 씨. 현재 그의 심경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팬들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특히 사랑하는 제 가족한테 너무 미안하고 가족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하루아침에 방송을 떠나야 되고 이런 심정은 오늘 진실이 밝혀져서 하루빨리 명예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은국 씨는 자신의 입장과 함께 성폭행 혐의를 강력 부인했는데요. 증거물도 많고요. 증인도 많고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고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후 김은국 씨가 조사를 위해 자리를 떠나자 곧이어 A씨의 법률 대리인 역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번도 김은국 씨가 피해자분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고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분은 반성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고소인 A씨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6년 말 김은국에게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이후 김은국 씨를 강간, 중강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성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한 김은국 씨는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팽팽한 법적 공방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 화요일 김은국 씨의 오랜 지인이라고 주장한 B 씨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성추행 사실을 추가 폭로해 또 한 번의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B 씨는 해당 매체를 통해 김은국 씨가 그동안 저질러온 여러 성추행 사실들을 폭로했는데요. 그 첫 번째, 지난 2002년 그리고 2006년 월드컵 당시 함께 응원하는 분위기를 이용해 마음에 드는 여성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는 등의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고, 두 번째, 2012년 김은국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 아르바이트생을 추행, 이후 피해자 부모님이 가게로 찾아오기까지 했다는 당시의 상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김은국 씨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며 상습 성추행 주장을 전면 반박. 제보자가 누구인지 짐작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불순한 감정에서 나온 음해라고 주장, 사실 무근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소환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은국 씨에게 이에 대한 입장과 심경 더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모든 걸 다 진실을 얘기했고, 저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다 말씀을 드렸고, 하루 빨리 저는 명예 회복이 돼서 정말 노래하고 싶어요. 방송하고 싶어요. 30년 지인이라는 분이 추가 성추행 제보하신 거에 대해서는? 아니, 그거는 상대할 가치가 없어요. 그거는 지금 그 친구가 도망가는 건 어때요? 전화 끄고. 그거는 누가 또 뭔가 짜고 도매한 게 있어요. 연예인님도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정말 그 가족한테 미안하고 팬들한테 미안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불거진 성추행 논란에 이어 김은국 씨의 성폭행 의혹은 이제 진실 공방에서 법적 공방으로 넘어간 상태. 앞으로 밝혀질 사건의 진실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나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배우 이종수 씨가 사기 혐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8일 배우 이종수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다는 사실이 한 매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지인의 소개로 배우 이종수에게 결혼식 사회를 부탁한 A 씨는 사회비 명목으로 결혼식 전날 이종수 씨에게 85만 원을 송금. 하지만 이종수 씨가 결혼식 당일 종적을 감춰 A 씨가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인데요. 해당 사건은 지난 2일 소속사 관계자가 나서 피해를 변제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피소 이후로도 계속해 잠적 중이던 이종수 씨. 그리고 지난 화요일 배우 이종수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또 한 명의 인물 B 씨가 등장했습니다. B 씨의 말에 따르면 이종수 씨가 사업상의 이유로 본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1천만 원씩 3달 동안 갚겠다고 했지만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한편 지난달 15일 미국 LA로 가는 비행기에서 이종수 씨를 목격했다는 제보에 이어 21일엔 한인타운 식당에서 보았다는 목격담까지 매체를 통해 알려진 가운데 일주일 넘게 행방이 묘연했던 이종수 씨. 그러던 지난 화요일 한 매체를 통해 그가 소속사에게 연락한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그 속엔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과 함께 자신을 둘러싼 각종 루머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지난 2017년 8월 이종수 씨가 B 씨에게 3천만 원을 빌린 건 사실이지만 이후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갔다며 이종수가 보냈던 통장 내역도 공개. 이종수 씨가 소속사에 보내온 두 번째 메일엔 그의 불안한 심리가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각종 루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시사한 바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할리우드 1세대 배우로 알려진 원로 배우 오순택 씨가 향년 84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진 건 바로 어제 미국 LA의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미국에 온 거는 막연히 영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왔고 1959년 25세 나이로 미국에 건너간 이후 미국 할리우드와 브로드웨이에서 오랜 시간 활동했고 7, 80년대 할리우드에서 독보적인 동양계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후 2000년대 초반 후학 양성을 위해 귀국한 그는 대학교에서 후배들에게 연기를 가르치고 또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작품으로 영원히 기억될 명품 배우 오순택.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배우 오순택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윤지연 씨와 또 김태진 씨가 준비를 하셨죠?
네, 연예가 중계 특별 기획 시간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댄스 가수. 오늘은요, 30위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는 순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죠. 네, 그 전에요. 4월 1일 만우절날 그 어느 때보다도 거짓말 같은 소식이 있었죠. 바로 평양 공연 소식인데요. 16년 만에 울려 퍼진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 의미 있는 순간이었던 만큼 공연 뒷이야기뿐만 아니라 공항 도착 순간까지 저희 연예가 중계가 밀착 취재했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 3월 31일이었죠. 남북 평화를 기원하는 평양 공연 여정에 역대급 스타들이 함께했습니다. 정말 가요계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너무나 훌륭하신 선배님들부터 와. 무대 위의 가왕 조용필, 발라드의 여왕 백지영, 최정상 아이돌 레드벨벳까지 역대급 스타들이 함께했던 평양 공연에서 있었던 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 4일 새벽 평양 공연을 마친 우리 예술단이 도착한다는 소식에 저희 연예가 중계가 냉큼 달려갔는데요. 평양에서 남한 예술단이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데요. 기존 시간 1시 20분 도착 예정이었는데 지금 1시간 가까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계속되는 연착 소식, 빨리 와주세요. 새벽 3시로 다시 또 지연됐다고 합니다. 3시 51분. 네, 제가 지연이라서 그런가 봐요. 취재진은 물론 새벽잠을 뒤로 하고 달려온 팬들 역시 조금씩 지쳐가던 그때 드디어 우리 예술단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출국 전과는 사뭇 다르게 다정히 말짱을 끼고 오는 모습 돋보였는데요. 너무 즐겁게 잘하고 왔고요. 진짜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너무 감사히 잘 다녔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는 괜찮던가요? 너무 다들 감동적이었고요.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다들 화기애애하게 잘 마쳤습니다. 네, 소감 한 말씀만.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인기 스타는 바로 필오빠, 용필 오라버니. 다들 잘했고요. 예, 잘 다녀왔어요. 저만 못했고 다 잘했어요. 조용필 씨도 극찬하는 평양 공연. 평양에서는 과연 어떤 무대들이 펼쳐졌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평양 공연.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해 방남했던 북한 예술단에 화답하듯 4월 1일 만우절보다 더 거짓말 같은 순간이 평양에서 펼쳐졌는데요. 남북 평화를 기원하는 이날 공연의 사회를 맡은 건 바로 소녀시대의 서연 씨.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저는 사회자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진 무대는 호소력 짙은 목소리의 두 분, 정인 알리 씨의 무대였는데요. 백지영 씨는 평양 대학생 애창곡 1위로 꼽힌 곡 속 맞은 것처럼으로 진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파격적인 제목과 가사만큼이나 공연 내내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고 하는데요. 저희 부모님이요, 돌아가셨지만은 저희 부모님이 함경남도에 있습니다. 여기에 강산혜 씨는 함경남도 출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노래 라구요로 뭉클한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라구요. 어머니 얼굴이 막 자꾸 떠오르고 이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애써 이렇게 잊어버리느라고 조금 힘든 순간이 몇 순간 있었죠. 또 평양에 울려 퍼진 락앤롤 베이비 윤도현 밴드 무대에 이어서 13년 전 평양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기도 했던 영원한 전설 조용필 씨와 남북의 최애 가수 최진희 씨에 대한 환호는 그야말로 열렬했습니다. 이번으로서는 4번째 방북 공연이기도 한 최진희 씨. 북측의 요청으로 부른 뒤늦은 후회가 연일 실시간 검색어를 달구기도 했는데요. 평양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최진희 씨를 저희 연예가 중계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뒤늦은 후회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달렸었어요.
글쎄 그랬대네요. 네. 한번 저기 거기 그쪽에 있을 때는 뭐 공연 준비하고 뭐 하고 뭐 전혀 몰랐는데. 공연장을 찾은 김 위원장 직접 만나본 소감, 에피소드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뒤늦은 후에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잘 들었다고, 인상적이었다고, 고맙다고. 느낌이 조금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함성 소리가 같이 박수 소리하고 같이 놀라웠어요.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그렇다면 과연 과거엔 어땠을까요? 역대 평양 공연 알아봤습니다. 파격적인 의상과 무대를 선보였던 그룹이 있었죠. 원조 걸크러쉬 베이비복스. 2003년 평양 공연에 참석한 그룹 신화 역시 이 냉담한 반응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공연을 그때 굉장히 파워풀한 댄서 곡을 보여드렸는데 자, 보세요. 추워요. 이 냉랭한 눈빛. 역시 낯을 좀 많이 가리시는 것 같죠. CNN 방송이 주목한 에피소드 여기 있습니다. 2002년 평양 공연 당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YB가 들었던 말. 하마터면 무대에 오르지 못할 뻔했지만 YB 허준 씨는 북한 최초로 염색을 하고 방송을 탄 아시아인이 되었다는 사실. 한편 역대 평양 공연 중 가장 큰 이슈를 모은 건 단연 예술단의 막내 걸그룹 레드벨벳이었는데요. 본의 아니게 공연에 선곡된 노래 제목이 빨간 맛, 유일한 아이돌로 예술단에 합류해 꼭 선정까지 이 화제를 모았었죠. 여기에 김 위원장까지 깜짝 등장해 공연 후 레드벨벳을 찾아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관심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상상 추월 투샷. 많은 분들이 호응을 엄청 잘해주셨어요.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그룹 이름조차 생소했을 북한 관객들, 빨간맛 가사, 북한말로는 어떻게 부를까요?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 실은 저 아직도 이거 이해 못하겠어요. 빨간맛 궁금해 현님 뭐라니 이렇게 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요? 코너 캔디샵 찾아봐 베이비를 구석진 사탕 상점을 찾아봐 애기야. 이렇게 되거든요. 공연이 끝난 그 후는 어땠을까요? 합동 무대를 끝으로 첫날의 평양 공연을 무사히 마친 우리 예술단. 금강산도 식구경이라고 다음 날 예술단의 모습이 평양의 한 냉면집에서 포착됐어요. 상피가 안 된대. 그냥 냉면집이 아니고요. 하루에 1만 명이 찾는다는 북한의 대표 음식점 옥류관. 평양에서 맛보는 평양 냉면의 맛은 어떨지 백지영 씨, 맛 좀 알려주세요. 사실 공연이 중요한 거지만 저는 이 냉면도 공연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럼요.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 네. 지난 3일 북주거의 합동 공연까지 무사히 마친 예술단은 돌아오기 전 만찬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기억에 나는 음식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근데 음식이 다 맛있었어요. 특별히 철갑상어. 아 진짜요? 철갑상어 요리 그런 것도 맛있었고 융숭한 대접을 해주셨고 워낙에 그 자리가 좀 화기애애한 그런 자리였어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구나.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랬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그렇게 뭐 어디 가서 잘 노는 사람도 아닌데 그날은 막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춤도 추고 막 완전 신나게. 완연한 봄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요. 음악과 문화의 힘이 차디찬 겨울의 장막을 조금씩 걷어낼 수 있기를. 동평양 극장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 잊지 않아요. 봄이 온다 잊지 않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극 뉴스 김성근. 김승혜입니다. 지난주 연예가 중계에서 방송된 한국인이 사랑하는 댄스 가수 편이 분당 시청률 70%를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춤바람에 푹 빠져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승혜 앵커가 전해주겠습니다. 네, 지난주 대한민국의 춤바람을 몰고 온 화제의 코너
한국인이 사랑하는 댄스 가수, 많은 시청자들이 TV를 보며 춤을 췄다고 하는데요. 한 시민은 춤을 추다 못해 정신을 놓아 눈살이 찌푸리게 했습니다. 좀 너무 춤을 보니까 이 방정맞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적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춤이 좋아도 사람이 정도란 게 있어야죠. 저거는 해도 너무했죠?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한국인이 사랑하는 댄스 가수 30일부터 16일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케이, 렛츠고! 춤바람 타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댄스 가수! 먼저 30위부터 만나볼게요. 가요계를 접수한 신드롬의 주인공입니다. 우아함과 섹시함이 공존하는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 선미! 냈다 하면 무조건 히트입니다. 4연타 대박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인기의 비결은 바로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따라추게 된다는 시계춤과 엉덩이 춤이죠. 바로 선미표 포인트 안무입니다. 국민 MC 유재석 씨도 패러디에 도전을 했으니 이 정도면 국민 댄스가 맞습니다. 2017년 선미 씨는 심장 저격춤으로 다시 한번 가요계 댄스 열풍을 일으켰죠. 인기와 패러디는 비례하죠. 영화 연예계의 유행처럼 번져나간 저격춤, 그 화제의 주인공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가장 패러디를 잘 하셨던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선배님. 저 근데 진짜 그 영상 못 보겠어요. 선미 씨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싸이의 저격춤. 어마무시한데요. 와우! 패러디계 2단아. 2018년에도 선미 씨가 일으킬 댄스 열풍을 기대해보면서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죠. 한국인이 사랑하는 댄스 가수 29위는요. 빙글빙글 열풍의 주인공입니다. 80년대 대표 댄싱 퀸 나미. 소녀가 둘 이상 모이면 이 노래를 틀어놓고 그야말로 빙글빙글 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째 사랑받고 있는 그녀의 시그니처 댄스죠. 토끼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세계적으로 열풍이던 토끼춤을 국내로 들여온 그녀. 나미와 붐붐을 결성해 대한민국의 토끼춤을 전파합니다. 트렌드세터답게 패션 센스 또한 남달랐는데요. 언제나 시대를 앞서간 스타일로 대중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영원한 댄싱 퀸 나미 씨에 이어서 한국인이 사랑하는 댄스 가수 28위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90년대 초 가요계를 풍미했던 힙합 듀오.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은 트렌디한 스타일. 보는 이들을 전율시키는 댄스 실력으로 시대를 앞서간 아티스트로 기억되는 전설의 듀오 듀스. 언제나 화제의 중심에 서 있던 이들은 2년 만에 해체를 선언하며 많은 이들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95년 11월 멤버 김성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그 안타까움은 배가 됐습니다. 그가 떠나간 지 23년 그의 춤이, 그의 노래가 그리워지네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댄스 가수 27위는요. 이정현! 이정현 씨 하면 떠오르는 수식어가 있죠? 누나 국민 여동생이었어? 그렇습니다. 세기말 혜성처럼 가요계에 등장해 테크노 열풍을 일으킨 이정현. 우리는 그녀를 테크노 여전사라고 부릅니다. 당시 이 노래에 맞춰서 춤 한 번 안 춰본 사람이 있을까요? 2000년 당시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테크노 열풍은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를 춤추게 만드는 테크노 여전사 이정현. 신들린 표정과 몸짓에서 흘러나오던 테크노 열기는 메이드 인 이정현, 오직 이정현만이 가진 유일무이한 무기였죠. 그리고 이정현 하면 떠오르는 아이템이 있죠. 외눈박이 부채와 이 새끼손가락 마이크 역시 메이드 인 이정현, 그녀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노래마다 특유의 독보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180도 다른 매력을 선사하는 변신의 DJ 이정현. 한국의 레이디 가가라는 별명도 붙었는데요. 이 레이디 가가보다 10년 일찍 선보였으니 이정현 씨가 원조겠죠. 한국인이 사랑하는 댄스 가수 26위로 넘어가 볼까요? 트와이스 모모. 그리고 25위로 가보죠. 아이돌계의 시조새. 댄스 그룹의 원조 소방차입니다.
87년 혜성처럼 데뷔해 소녀 팬들을 몰고 다닌 전설의 3인조 김태영, 정원관, 이상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감히 얘기하면 엑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80년대 엑소. 소방차의 트레이드 마크는 서커스단을 방불케 하는 아크로바틱 퍼포먼스와 소방차표 청청 패션, 선글라스, 승마바지. 이들이 하는 모든 것이 유행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25위 영원한 오빠들, 소방차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볼까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댄스 가수 24위는요. 90년대 댄스 열풍을 주도한 롱다리 미녀 가수 김현정의 대표곡, 전국민 노래방 애창곡, 90년대 나이트클럽 단골곡입니다. 분위기 띄울 땐 이 노래가 최고죠. 하도 돌려놔를 외치니 이 노래 제목을 돌려놔로 아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노래의 제목은 멍입니다. 멍. 떼창, 떼춤까지 갑니다.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뜨거운 인기를 자랑하고요. 마법의 회오리 춤으로 대동단결. 타임머신을 타고 90년대로 돌려놓은 김현정 씨의 무대였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댄스 가수 23위 소녀시대 효연에 이어서 한국인이 사랑하는 댄스 가수 21위 동방신기의 윤호. 2004년에 데뷔해서 15년 차를 맞이한 댄스 듀오 한류의 제왕 동방신기의 리더이자 댄스 담당 윤호. 그에게는 독특한 버릇이 하나 있는데요. 하루의 시작은 무조건 격렬한 지상 댄스로 열어줘야 한답니다. 부지런한 남자 윤호가 21위의 주인공입니다. 마이클 잭슨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21위 한국말로 너무 자랑스럽고요.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더욱더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돌발 상황 즉석 댄스를 요청받습니다. 진정한 춤꾼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죠. 와우! 내가 바로 한국인이 사랑하는 댄스 가수 동방신기의 윤호다. 즉석 무대 고맙습니다. 언제나 멋있지만 그래도 무대 위에서가 가장 빛나는 남자 윤호. 앞으로도 멋진 댄스 많이 보여주시고요. 이어서 19위 추자 춤을 추자 김추자. 70년대 가요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동양적인 마스크를 가진 대한민국 원조 섹시 디바 김추자. 여가수 최초로 엉덩이 춤을 선보인 1호 가수이기도 한데요. 그녀의 춤에는 이렇게 필이 살아있습니다. 이름부터가 추자. 춤을 잘 출 수밖에 없는 그녀. 열정의 디바 김추자. 2014년에는요 33년 만에 공백을 깨고 무대로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무대에서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댄스 가수 18위. 90년대 후반 소년소녀들의 열광시킨 10대들의 우상, 아이돌계의 레전드,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 H.O.T. 그중에서 독보적인 춤 실력을 자랑했던 댄스 담당 장우혁. H.O.T가 해체한 뒤에도 여전한 춤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온몸의 관절이 따로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무관절 댄스부터 남자의 향기 물씬 풍기는 강렬한 댄스까지 세상의 춤은 모두 다 완전 정복. 더욱더 깊어진 내공을 보여주고 있죠. 20주년을 맞이해 H.O.T로서 다시 무대 위로 돌아온 장우혁. 2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멋지는 H.O.T. 국민 아이돌 영원하라. 한국인이 사랑하는 댄스 가수 16위입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서 나와? 하는 분들 계시죠? 16위의 주인공은요, 어리버리 순박한 동네 바보형, 코믹 댄스의 대가로 세간에 알려진 김종민 씨인데요. 알고 보면 댄스팀 프렌즈 출신의 정통 실력파 춤꾼이라고요. 코요태의 춤 담당. 진지하게 마음 먹고 추면 마이클 잭슨 뺨칩니다. 보시죠. 지금까지 알고 있는 김종민을 잊어라. 내가 바로 춤신추망이다. 이 남자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엄정화의 백업 댄서로 본격 연예계 데뷔를 합니다. 보세요. 잘생긴 부인함으로 소녀 팬들을 몰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소문의 진상을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있게한 곡이죠. 맞아요, 진짜. 팬이 너무 많아서 어떤 팬들은 저를 밀치고 갔어요. 종민이 만나러. 90년대 춤 실력으로 소녀 팬들을 몰고 다닌 김종민 씨가 한국인이 사랑하는 댄스 가수 16위를 한국인이 차지했습니다. 사랑하는 댄스 가수 30위부터 16위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다음 주 대망의 1위 발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의 앵커 브리핑,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춤을 출 것이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 한국인이 사랑하는 댄스 가수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네, 한국인이 사랑하는 댄스 가수의 제가 춤추는 모습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예, 정말 자료부자 연예가 중계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또 1위가 발표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은 김태진 씨 소식 만나보기 전에 아주 멋진 춤 실력 보여준 김승혜 씨부터 만나볼게요. 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노래 실력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네, 오늘 스트로트계의 주인공은 대세 아이돌이죠. 그게 뭐예요? 만나봤습니다. 괜찮지 않았나요? 나야 나. 네, 죄송합니다. 네, 아침 1교시 수업 중인 교실에 기숙 방문을 했거든요. 궁금하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충무로의 믿고 보는 배우들 만나봤습니다. 요즘 대세 마동석 씨 그리고 권율 씨, 한예리 씨 만나고 왔는데요. 배우들의 케미가 대단했습니다. 재미있는 영화 그리고 재미있는 인터뷰 지금 만나보시죠. 그 누구 앞에서도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무서워요. 대본을 왜 봐? 깜짝이야. 놀랬잖아요. 심사숙녀 여러분, 오늘의 챔피언을 소개합니다. 팔뚝 챔피언 마동석. 무표정엔 무섭다가도 마동석. 웃으면 이렇게 러블리해요. 충무로 대세 배우들과 유쾌한 만남 시작합니다. 저 와이셔츠는 유니폼인가 봐요. 영화 소개는 세 분 중에 제가 자신은 없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거 보통 후배들한테 맡기는데 기획자라서 직접. 아니요. 제가 외웠기 때문에. 네, 저희 영화 챔피언은 국내 최초 팔뚝 액션 영화이고 감동과 재미를 주는 가족 코미디 휴먼 스포츠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서 결승문 진출해도 세계대회 출전권을 받을 수 있대. 아이고, 유쾌한 웃음이 있고요. 무조건 이긴다. 통쾌한 액션도 있습니다. 혼자 뭐해? 목이 말라서. 국내 최초 팔뚝 액션 영화 챔피언입니다. 어떠셨어요? 한예리 씨 입장에서 네. 마동석 선배와 연기를 하게 됐다. 되게 자상하시고 워낙 액션도 많고 그래서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호칭은 어떻게 되시죠? 마이사님. 마이사님. 야 이사님. 이사님. 실험 연맹의 이사님. 이사님이시고. 그래서 마이사님이라고 네. 하시는구나. 팔씨름연맹 이사님이세요. 오늘. 축하 박수 한번. 박수. 이야. 웬만한 분들 허벅지예요, 팔이. 팔뚝이 여성 가느다란 허리보다 굵은. 자꾸 날씬해졌다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그래요? 아니, 저는 오늘 느꼈는데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네, 지금 거의 뭐 뼈밖에 없는. 권율 씨는 실제 마동석 씨의 힘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거를 느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거고 그걸 느끼고 싶지 않았고. 네. 팔씨름 해보셨나요, 두 분이 혹시? 아니 제가 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감히. 한예리 씨께도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 잘 알려진 얘기긴 한데 데뷔 계기가 굉장히 독특하네요. 아, 네네. 제가 원래 무용을 전공했고요. 네. 한국무용을 전공했는데 영화를 이제 작업하는 친구들이랑 친해져서 네 그렇게 그냥 무용 지도로 처음에 가서 이제 영화를 접하게 됐어요. 예. 그 이후로 이제 가끔씩 가서 단역도 하고 이러면서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동석 씨 여동생 역할이신 거예요? 아, 네. 네네네. 이게 근데 너무 안 닮으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제가 미안하죠. 미안한데. 오빠가 다 가져가서 제가 야 이렇게 태어나. 이번 영화도 흥행하면 3연타석 홈런이세요,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돈 많이 버셨겠어요. 너무 과분한 사랑 주셔서 사실은 좋은 영화로 즐겁게 해드리는 게 제 그 보답이라고 멋진 생각해서 보답이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판넬 토크를 준비했는데요. 나는 이 분야의 챔피언이다. 뭐라고 작성을 했을까요? 챔피언 벨트를 들어주세요. 나는 홍보 챔피언이다. 홍보를 위해서라면 뭐 소나트나 윙크나 뭐 턱받침이나 다 가능하신 겁니까? 턱받침만 빼고 가능합니다. 만약에 홍보를 위해서 연예가 중에 생방송 스튜디오 출연 제의가 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동공이 흔들리는데요. 홍보 챔피언이시잖아요. 왜 적은 자, 거예요? 이거 형 잘못 적으신 것 같아요. 안 됐죠, 이러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권율 씨는 해피 챔피언. 제 입으로 뭐 이런 걸 적기가 굉장히 쑥스러운데요. 정말 정신을 무대 인사나 이런 진짜. 일정 있을 때 좀 분위기를 밝고 즐겁게 좀 할 수 있는. 빨개지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챔피언이에요. 해피 챔피. 네. 그렇구나. 세 분 중에 과연 누가 힘이 센가
챔피언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 누가 봐도 긴장감이 없는 싸움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요 기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손가락 펀치 흔히 보는 게임을 오락실 준비해봤습니다. 펀치 기구인데 어느 분의 손가락 힘이 제일 셀까요? 야, 저런 장난감도 있어요? 550 나왔습니다. 챔피언 550만 관객 일단 예측을 해보면서 그런 거 했어요? 파이팅! 갑자기 힘을 내기 시작하는 배우들. 알겠습니다. 네. 은근히 긴장되거든요 이게. 자, 736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관객 수로 가는 거. 진정한 챔피언. 부러뜨리는 거 아니에요? 가자. 어떻게 하지? 우와! 790 생각보다 약한데요. 한 번 더 할게요. 한번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네. 825. 관객 수로 오니까. 아무튼 챔피언은 마동석 씨인 걸로. 챔피언 삼행시를 아마 많이들 시키실 거예요. 아, 그래요? 저희가 오늘 첫 인터뷰니까 저희만 빨리 해먹고 쏙 빼먹으려고요. 갑작스러운 요구에 얼음이 됐습니다. 한번 정지화면인가요? 아, 예. 생각하셨어요. 생각하셨어요. 네네네. 챔! 챔피언은 피! 피할 수 없는 언제든 한 번은 봐야 되는 영화다. 좋았어요. 마이사님. 예. 말이 씨가 됐으면 참기름은 좋겠습니다. 피자와 언밸런스한 거. 안 좋았어요. 다시 생각이 안 나네요. 저희 영화 챔피언 이번 5월 3일 날 개봉하는데요.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는 다시 할게요. 이 영화를 보는 모든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챔피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들이 가는 곳에 늘 꽃길만이 준비되어 있나 봅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스타들의 깜짝 놀란 스크루테이 오늘의 주인공은요. 대박 사건 바로 원어원입니다. 와,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 같이 출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오늘 이 시간을 위해 아침 일찍 달려온 우리 원어원 서프라이즈 이벤트는 과연 성공할 것인지 지금부터 지켜보시죠. 1교시 수업을 듣기 위해 온 우리 학생들 아직 잠이 덜 깬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원어원 멤버들이 깜짝 등장한다면 이 강의실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난리 날 것 같아요. 수강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수업이 시작되니 이거 실화냐? 우리 학생들 놀라자마자 할 말을 읽고야 말았습니다.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여러분 진짜 실제로 보면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좋아하는 만큼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진짜서 센스럽게 안 몸이 맞아요. 덜 풀리셔가지고. 난 진짜 삼행시 한번 지어보고 싶다. 듬직한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는데요. 아니 이렇게 남자분이 나오실지 몰랐는데 다들 그냥 형아처럼 형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원원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하셨어요? 저 윤지성 씨 오! 뽑았어요. 윤지성 씨 뽑았어요. 자 옆으로 좀 가서 자 진짜요? 자 너무나 좋고 눈빛 교환 3초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만큼 자 하나 둘 셋. 비상 날렸어요. 네, 아니 앞으로. 네. 네, 좋습니다. 운 한번 띄워주세요. 윤지성 씨. 잘하네. 원래 이런 거. 지성이 형. 성덕이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마지막까지도 편안하게 악수를 청했으나 그냥 이렇게. 괜히 이렇게 가셨나요? 예. 어?
네, 우리 원어 이날 남성 팬들의 엄청난 인기를 증명했는데요. 자, 어떤 분 제일 좋아하시나요? 박지훈 군이요. 네, 여보. 네.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원어 멤버들이 귀가 굉장히 빨개져요. 편하게. 왜 이렇게 빨개졌어? 엄청 빨개졌어. 네, 되게 부끄럽네요. 네. 이봐도 부끄러워. 오자 토크 원하시나요? 전 좋아해요. 자, 간단하게 시작. 식사했어요? 못 먹었어요. 같이 먹을래? 계속 분위기가 야릇해지고 있거든요. 언제든 좋아. 자연스러운 이 5글자 토크. 누가 보면 이분들 5글자로만 한참 말한 줄 알겠어요. 특이한 사람을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인 것 같죠? 맨 뒤에 분이 교수님인 거. 교수님이 뒤에서 굉장히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는데 혹시 원원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하시는지? 맨 가운데 그 파란색. 네, 옹성우 씨. 네. 멋있어 보이신다고. 혹시 그러면 옹성우 이름으로 삼행시 가능할까요? 갑자기 삼행시요? 네, 아유 또 교수님이니까. 교수님이 너무 좋아 보이시네요. 네. 봐보세요. 눈을 봐보세요. 엉해야. 교수님이 굉장히 예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성공하세요. 네, 좋습니다. 우주 최강 원어원. 혹시 뒤에서 준비하고 계셨죠? 아니.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에게 뭐 해줄 말이 있다면. 네, 제가 1, 1학번이거든요. 되게 까마득한 사람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는 저한테 쉬고 싶으면 꼭 말하고 자체 휴강을 해도 된다고. 네? 저 교수님까지 다른 생각을. 그러니까 어디까지 제가 그냥 뭔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러고 계십니다. 근데 20대 초반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뭘 해도 용서받을 나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항상 파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교수님 마음에 드셨나요?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원어원의 스쿨어택, 원어원의 인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학생들과의 뜨거운 만남을 뒤로 원어원과의 조금 더 깊숙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원어원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네, 학생들을 직접 만났는데 어떠셨어요? 공부하고 하는 모습 보니까 되게 힘 좀 이렇게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대학생들에게 네. 힘을 뭐 팍팍 준다면 여러분, 아니 이렇게 MC를 봐야 되는데 저도 하고 넘어갈 뻔했어요. 우리 우주가 또 20살이거든요. 또 지훈이랑. 네.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 보니까 네. 오랜만에 저도 학교 가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옛날 옛날 생각도 나고. 옛날 생각이 20살인데. 혹시 좀 많이 나이가 조금 많이 드셨나 봐요. 옛날 생각. 대학교 들어가면은 뭐 나만의 로망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대학교에 가면 캠퍼스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네. 중국집 음식을 시켜 먹는 게 또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우리 지성 씨는 이제 졸업을 하셨잖아요. 네네. 네. 맨날 술만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김태진 씨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자취한다라는 말을 밝히면 안 돼요. 자취하는 건 알면은 선배님들이 너 자취하니까 오늘 나와서 같이 좀 먹어. 이런 게 있어요. 굉장한 팀이네요. 네. 이 얘기 들었는데 어떠세요? 그 로망 이루어질 것 같나요? 큰일 해버리는. 아니 나만의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다면 지훈 씨는 있잖아요. 네, 특허가 있잖아. 대한민국에서 이 포즈 안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원주는 못 따라가지만요. 너도 나도 저장하기 바빴습니다. 오리지널 버전 안 보고 갈 수 내가 내 없겠죠? 마음속에 저장. 새로 나온 거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준 게 다 내. 내가 준 게 다 내. 아니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지성 씨는 눈물이 있잖아요. 아, 네. 진짜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여기요. 그거는 여기. 성훈이 대위가 잘 따라잖아. 성훈이 형은 참아요 막. 안에서 끌어올라요. 막.
이렇게 울더라고요. 아, 그거 제 말도 울었잖아. 미안해요. 아니, 그리고 달리 빼고 다 울었어요. 막내니까 굉장히 눈물이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저는 제일 의젓해요. 굉장히 상남자군요. 왜 재현 씨 왜? 제가 관린이가 우는 걸 알아요. 우셨나요? 자 오늘 우는 거 다 한번 공개해 봅시다. 다들 표정이 있잖아요. 관린 소리를 내요. 근데 그게 관린이가 제 앞에서 대놓고 운 게 아니라 혼자서 우는 게 내가 들은 적이 있어. 왜 울었어? 그게 되게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있어요. 네. 우리 워너원이 또 활동 기간이 아쉽게도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1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돼 있을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 끝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정말 이거 진짜로 정말로 솔직하게 당장 내일 있을 뭐 보여드릴 무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워너원 활동하듯이 항상 뭐 각자 어느 자리에 있든 지금처럼 이렇게 멤버들끼리 항상 서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눈물이 또 촉촉해진 것 같아요. 눈이 건조할 때? 저희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연예가 중계 짱이고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저희 새로 나온 앨범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연예가 중계 또 올게요. 약속! 팬들과의 멋진 만남을 선사한 워너원 앞으로도 쭉 응원할게요. 네, 워너원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매력 있고 멋있어요. 그리고 마동석 씨 영화 예고편도 너무 재밌던데 꼭 대박 나셔가지고 300만 넘으면 저희 스튜디오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튼튼한 의자 마련해 놓겠습니다. 대박 나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밤 8시 5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세요.